우리가 흔히 마시는 콜라, 식사할 때나 간식을 먹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음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인자 같은 2인자인 펩시콜라 기업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1인자 같은 2인자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 펩시콜라 기업 분석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궁금증도 풀리고 달달한 배당과 수익을 동시에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정적인 배당을 받고 싶으신 분, 안전한 회사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 이제 갓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펩시코는 영원한 라이벌인 코카콜라와 함께 필수 소비재 섹터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와 다르게 음료만 팔지 않고 과자, 스낵, 식품까지 폭넓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펩시코 영상 준비한다고 펩시코 상품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펩시콜라 당연히 있고요. 치토스, 도리토스, 게토레이, 그 외에도 펩시 라인들이 많습니다. PPL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치토스인데 이거 끝나고 치토스를 먹어야 돼요. 코카콜라보다 매출이 2배 이상 내고 있으며 52년 연속 배당 성장을 하고 S&P 신용등급이 A+로 안정적인 재무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S&P 신용등급 A+를 받은 회사들 면모를 보면 코스트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마스터카드, 어도비 정도입니다. 이 급이니까 엄청난 거죠. 하지만 여전히 코카콜라에 뒤처져 2인자라는 인식이 매우 강한 펩시코고, 이렇게 매력이 넘치는 펩시코 주가가 하락과 횡보의 연속입니다. 왜 하락할까요? 하락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2개 정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건강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올 한 해인데요. 비만 치료제가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 제약사들이 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주가의 힘을 못 받고 있죠. 바로 GLP-1이라는 건데, GLP-1이 비만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늦추며 식욕 감각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 처방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 성향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점, 더 적은 칼로리, 몸에 좋은 식료품을 찾는 비중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에 투약한 사람들이 간식 소비량이 3분의 1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펩시코 매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이는 촉매였을 뿐 이미 식료품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면 금리입니다. 펩시코, 코카콜라와 같은 식료품 회사들은 기술 테크주처럼 혁신적이지 않고 매출 성장이 엄청나지도 않죠. 그러니 벌어들인 수익을 주주환원의 일환으로 배당으로 지급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지금 10년물 채권금리도 3점대 후반대인데 펩시코의 배당률이 3점 중반대, 초반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펩시코 배당 받는 것보다 그냥 더 안정적인 10년물 채권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펩시콜라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격적인 사업 다각화입니다. 시에테라는 멕시코 식품 브랜드 회사를 인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더 큰 성장을 노리고 있는 거죠. 시에테가 어떤 회사냐면 식물성 재료로 한 건강식품을 만드는, 건강식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만 치료제다 뭐다 해서 지금 한창 건강에 대한 이슈가 매우 큽니다. 펩시가 최신 트렌드에 맞게 투자한 부분이라고 저는 봐지네요. 두 번째 이유는 안정적인 배당 성장성입니다. 라이벌 회사 코카콜라와 마찬가지로 귀족 배당주로 분류가 되고 투자 시에 배당을 받으면 마음이 좀 편합니다. 지금 현 주가 수준으로 연 배당률이 한 3.4% 정도 되는데 3% 이상 되는 시점이 펩시코 주가 역사상 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 상태라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배당도 늘리고 지급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바로 52년 연속 배당 성장을 기록한 회사의 저력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강력한 매출 성장성입니다. 이 자료는 펩시코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은 어닝 리포트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분기별로도 보실 수가 있고 연간 리포트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매출 성적표를 보면 net revenue, 순수이익이 6% 정도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되었고 영업이익률도 13%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금 흐름도도 39% 정도 증가되어서 현금 보유량도 계속 늘리고 있어요. 우리가 펩시콜라에 익숙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확실히 음료보다 식품 쪽에 비중이 크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2025년이 되면 2024년 1년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다 같이. 현재 매수 타이밍이긴 한 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펩시코 주가 흐름이 횡보가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배당주의 매력이 좀 떨어진 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펩시한테 악재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녹화날 기준 2024년 12월 17일 주가를 보면 2021년대 가격이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하는 이유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펩시코 상품들이 가격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 악재로 좀 작용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중에서 프랑스 대형마트 까르푸에서 2024년 1월부터 일부 펩시 제품을 판매 안 하겠다 선언하기도 했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퀘이커 오츠,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보는 오트밀이죠. 이것도 잠재적인 살모넬라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해서 코스트코를 포함한 미국 전역 소매점 등에서 전량 리콜 조치를 했습니다. 퀘이커 측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 해당 그래놀라 제품의 리콜 사실을 알렸고, 아직까지 리콜 대상 제품인 퀘이커 오츠를 먹고 살모넬라 균에 감염되었다는 사례는 없긴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에 이런 이슈가 터지면 펩시코 같은 종합식품회사에는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로만 보면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식료품 회사로는 치명적인 악재가 있기에 조금 더 관망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관망해보는 김에 영원한 라이벌 코카콜라는 어떻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바로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